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책방에 써놓은 거. 자, 근데 대부분 많은 분이 가입은 이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소개하려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검색창란에 진통, 애기 낳는 진통은 아니야. 그쵸? 진심은 통한다는 진통이라는 문구를 치시면 진통 카페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평상시에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질문 올리면 이제 서로 의논해서 답도 달아드리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그 방향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또 들어가서 정답을 또 얘기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여기 진통 카페니까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문제집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아니 책 문제를 좀 얇게 해야 학생들이 좀 문제 푸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우리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도 여러분 멘붕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오래된 문제,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된 문제는 아니고요. 한 8년간의 문제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책이 커리큘럼이 바뀐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대로 제목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국내외 보건정책에 의해서부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좀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처음에는 드리고 비슷한 문제들은 정답을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눈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한 해설은 설명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자, 그럼 그동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한 번만 얘기해 드리고요. 대부분 문제 엄청 많이 나온 게 지역사회 간호과정이에요.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주로 뭐 간호과정의 단계별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지역사회 개념. 그래서 제가 맨날 이론할 때 6가지, 3개의 동그라미 그리고 사이에 연결되는 6가지 개념. 네, 그것들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부분만 해도 문제가 거의 한 40%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역학 쪽이 좀 나옵니다. 역학이 한 2-3문제 정도 나오나요? 뭐 어떤 때는 3문제, 4문제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역학이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물론 여기 개념에는 역사 부분도 들어갑니다. 역사 부분도 은근히 시험 문제 끊임없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학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간호이론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집에도 보시면 간호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호이론 자체에도 또 간호이론을 또 이게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면 또 헷갈리는 게 간호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가족간호가 좀 나오더라고요. 가족간호는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나중에 보건소 가시면 방문하면 맨날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머지 단어는 전부 다 한 문제씩 어떤 것들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거의 한 문제로 다 깔아버리고 요 앞에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잔소리를 좀 하고요.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거 문제 얼마만큼 풀어올까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4주잖아요. 이 책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으로 딱 나눠 페이지를. 그 중에 4분의 1을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호사의 역할, 특히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앞에 쪽에 나온 게 최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으로 나갈수록 조금 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1번 보시면, 자, A 간호사가 관할 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산부인과 병원이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자, 결혼 이민자가 아기를 가졌어. 그럼 산부인과 병원에 가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그 권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권리를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이걸 또 뜬금없이 직접 간호 제공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옹호자의 역할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이고 이건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요거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유인물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의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래요.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건강정보와 적절한 보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데, 문제 발생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건강정보를 찾아본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데 그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응? 교육자 역할입니다. 교육자. 그래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교육자.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면 자가 건강관리를 갖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래. 새로운 계기하면 변화 촉진자인가? 근데 더 읽어볼게요.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대. 자기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뭘까요? 이게 상담자예요. 상담자. 자, 세 번째입니다. 간호사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시범을 보이게 된다. 네, 이건 쉽겠다. 뭘까요? 역할 모델이죠. 롤 모델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하고 앞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 안내하고 도와준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네,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간호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대상자가 다양한 욕구를 가졌대. 그래서 그들에게 지지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공식 자원과 연계도 해주고, 조정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뭘까요? 네, 사례관리자. 자, 6번입니다. 이 역할로 인해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기본 간호술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되고 동시에 면담 등등등의 기술도 필요하대요. 뭘까요? 네, 직접 간호 제공자. 7번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관련 기관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물어보나 마나. 네, 자원의뢰자. 자원의뢰자. 자, 8번입니다. 정기적인 산정간호, 건강한 영양한 간호, 예방접종 등등등 경미한 건강 문제 해결을 말한다. 이게 1차 간호 제공자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 간호 제공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하시는 분 누구세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모든 간호사는 아니지. 누구죠? 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시키고 보건의료를 위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져오도록 한다. 이게 변화 촉진자예요. 자, 그리고 보는 게 그 밑에 같이 볼까요? 사례관리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자, 사례관리는 일단 대상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사례관리자인데, 이러면서 우리 사례관리자 안에서 우리 간호사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1번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2번 간접, 그 다음에 통합 서비스 제공. 그래서 나눠놨는데, 다음입니다. 뭐 상담, 정보 제공자, 조력자, 안내자, 그리고 옹호자, 조정자, 교육자, 하여튼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사례관리. 그죠? 그리고 사례관리 흐름을 볼게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일단 초기 접촉. 초기 접촉입니다. 그럼 초기 접촉에서 뭐 할 건데,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판단하고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접촉, 접수.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접수를 받아서 일단 그 사례 관리 대상자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을 할 때
문제점만 파악하면 안 돼. 강점도 파악하셔야 돼.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그거 한꺼번에 해결 다 못 해주겠죠. 우선순위 설정해서 지원 사정, 장애물 사정.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도 사정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행하는데 또 장애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사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정이 굉장히 폭이 넓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합니다. 맞춤형 목표 설정, 맞춤형 계획 수립.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개입을 할 때는 내부 자원이 있고 외부 자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부 자원. 그걸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외부 자원의 획득을 위한 간접적 서비스 제공. 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직접적, 또 하나가 간접적.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서비스와 자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재사정, 종결,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이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얼른 들어갑시다. 1번은 옹호자였고 2번입니다. 자, 가나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입니다. 자, 가번 보시면 간호직 공무원 A씨는 지체장애인 B씨의 대사증후군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영양사, 운동치료사와 팀회의를 실시했대. 팀회의를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협력자겠지 뭐. 협력자고 나번에 보시면 A씨는 B씨에게 식이조절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방법을 설명했대. 교육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적세 간호사가 복잡한 재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질병관리 이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줬어. 무슨 역할? 사례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흐름 절차 나왔잖아요. 자,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단계, 무슨 단계? 예?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아, 이 사람이 필요한 자원이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조직망을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 이거 뭘까요? 이게 수행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 수행 단계에서 이렇게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틀렸나 보네. 자, 그럼 2번은 맞았다는 거지.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단계는 초기 접촉 단계. 맞죠? 이때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아까 뭐였었지? 모니터링? 네, 점검 단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강점도 파악해야 돼. 사정 단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로 옳게 설명한 거. 사례관리자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돼. 권력의 배분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배분이란 말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변화 촉진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하는데 일단 사례관리자는 아닐 것 같아.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수집, 계획, 수행, 평가 과정.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세 번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 옹호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최소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한다.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 최소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는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꼭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네? 예, 효율성이 좋긴 해. 근데 뭐예요,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효과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 다른데 답이 없다면 이걸 답으로 다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답은 뒤로 딜레이 시키고요. 대상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거 변화 촉진자. 그러면 지금은 사례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솔직히 이 문제 사례관리자 이 역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딱 하나만 찝어야 돼. 왜냐면 3번은 옹호자고 5번은 변화 촉진자고 1번 같은 경우도 역시 변화 촉진자고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을 하는 게 좋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옹호자의 역할도 하고 변화 촉진자 역할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건 2번이고요. 만약에 2번이 없다면 4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6번입니다.
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자,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예, 옹호자 또는 대변자.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7번입니다. 금연 의지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금연의 일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뭐예요? 예, 변화 촉진자. 예,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지역사회 사업을 하려면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럼 주민의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의 참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지역 주민 참여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옳지 못한 거 고르랍니다. 자, 정부 정책이나 관련 부서의 사업 내용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사업 진행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괜찮죠? 이거는 주민 참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공동 운명체를 강화시켜서 다른 개발 활동의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참여하면 또 주민들이 다른 것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역시 장점에 해당됩니다. 자, 보건사업 과정 중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생겨서 잠시 이 사업을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용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장점에 해당이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어때요? 지역세 간호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면 전문성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네, 약간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니다라고 싶어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는 고르기 편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 잠깐만 유인물 좀 보겠습니다. 요새 그 새로 나온 지역사회 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개정이 되는데, 요번에 개정된 책이 보니까 요 내용이 있어서 이게 또 술술 나올까 싶어서 이걸 좀 복사해 갖고 왔는데, 지역 주민의 참여 단계가 있어요. 아른스타인이 제시를 했는데 모두 8단계입니다. 8단계인데 크게는 3단계로 나뉘어. 하나가 비참여, 그 다음에 형식적인 참여, 그 다음에 주민 권력 단계. 주민 권력 단계라는 거는 주민이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참여 단계에는 1, 2단계가 있고,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단어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조직 단계. 조작. 그 다음에 2단계는 임상치료. 그래서 요거는 참여자를 치료의 수용자로서 제한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3단계가 이제 정보 제공, 4단계 상담, 5단계 회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형식적 참여 단계. 그 다음에 협동, 권한위임, 주민 통제. 요게 주민 권력 단계. 그래서 요게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좀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다 제시하란 말은 하려나? 단계를 다 제시하시오. 화살표. 그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제일 처음 단계, 아니면 주민이 가장 권력이 많은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아니면 제일 작은 거. 조작 단계, 주민 통제 단계. 여기서 외우시거나,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른스타인이 제시한 주민 권력 단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주민 권력 단계로 해당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도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건 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책으로 옵시다. 그 다음에 9번, 지역사회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유형은 제가 따로 이론 안 해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만 계속 그게 뭐예요? 구, 기, 감.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지역사회. 자, 이 중에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은 어디에 속하죠? 가족? 대면 공동체에 속하고, 대면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 구조적 지역사회. 그치? 그러면 생탁적 문제 공동체 어디에 속해요? 구조적 지역사회. 생탁적 문제 공동체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예? 문제 해결 공동체. 짝을 져서 외우시라 그랬어. 그럼 요구 공동체 어디에 속해요? 기능적. 그럼 그거랑 짝을 맺는 게 자원 공동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간호협회 어디 속해요? 감정적 지역사회 중에서도 어디 속해요? 특수흥미 공동체에 속한다. 예, 이런 것들은 쫙 누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0번입니다. 향우회. 향유회가 또 뭐야? 이러시면 안 돼. 향유회 같은 집단은 어떤 지역사회 유형에 속할까요? 이거는 향후회 없어?
9번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그치. 자, 보건소의 설치입니다. 자, 보건소는 뭐별로 한 개소. 시군구별로 한 개소. 시군구별이면 뭐예요? 지정학적 공동체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10번 향후에 하면은 뭐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공동체예요? 소속 공동체고, 소속 공동체는 어디에 속해? 감정적 지어서에 속하는 거죠. 답은 4번. 자, 11번 우리나라 보건소는 어떤 지역사회 유형에 근거하냐? 예, 지정학적 공동체. 아까 제일 처음 9번에 있는 게 최근에 나온 문제고 예전의 문제를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12번입니다. 간호사가 관리하기 가장 편리한 지역사회 분류. 뭘까요? 지정학적 공동체. 왜? 대부분 보건소 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관리하기 편합니다. 자, 13번이에요. 지역사회 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족, 이웃과 같은 친밀성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집단, 대면 공동체. 맞지요? 네. 감염병 관리 대상 같은 집단은 동일한 요구를 지닌 공동체.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 자,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동일한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하죠. 자원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 같은 고향이니까 소속 공동체. 맞지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 유인물 잠깐 보십시다. 자, 유인물 지역사회 유형 제가 일부러 보기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동일한 건강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 보건의료 문제 측면에서 생활환경 자체가 위험에 노출된 위험 집단 뭘까요? 네, 동일한 건강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예? 있어요? 답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없어요? 잠깐만. 문제를 지웠나? 아니, 있잖아요. 1번이요, 1번. 지금 1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유형. 9번에 지역사회 유형 보이시죠? 쪽지시험에. 예, 거기 1번. 동일한 건강 문제가 있는 집단이나 보건의료 문제 측면에서 생활환경 자체가 위험에 노출된 집단을 뭐라고 하냐고요. 보기가 없다고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기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라니까. 뭘 것 같아요? 동일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이야. 요구는 아직 안 했어. 응?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집합체예요. 이게 집합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요구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어떤 형태이든 항상 관련을 시킬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한 집단. 이게 집합체예요. 2번도 집합체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과 관련시킬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위험을 갖고 있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산촌 집단이야. 그럼 광산촌 집단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호흡기계 쪽으로 관련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로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랑 연결시킬 수 있어서 약간 사업하는 데 유용한 집단이 집합체라는 거죠. 그렇지? 자, 세 번째입니다. 유사한 습관 및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건강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대요. 유사한 습관을 갖고 있대네. 뭘까요? 대면 공동체. 대면 공동체. 지금 조금씩 어렵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느끼셔야 됩니다. 평상시 이론하듯이 들어왔다면 마음을 다 잡고 들어오라고 제가 그랬죠.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아주 대놓고 어렵게 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법적 정책이야. 정책적 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행정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기 쉽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집단, 진영학적 공동체. 자, 5번입니다. 생물학적, 사회학적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적인 건강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쉽고 그 결과를 유사한 집단에 적용하기가 용이한 집단. 점점 어려운데? 자, 생물학적 유사성이 높대요. 사회학적 유사성이 높대. 그러니까 생물학적보다는 사회학적 유사성, 요거 힌트인데 사회학적으로 유사하대. 사회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가 봐. 응? 아니, 특수흥미 할 때만 같이 하잖아. 사회생활을 같이 하나 봐. 응? 그치, 조직이지. 사회생활 같이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택적인 건강 서비스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쉽지요. 그치?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이래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 해결 공동체로 전환되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가능한 집단. 다 나왔네 힌트. 예,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자, 7번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를 선택해서 집중적인 제공이 가능한 집단.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니까 이게 조직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 예, 요구 공동체죠. 동일한 요구 공동체지. 8번입니다. 자원을 문제 해결, 요구 충족 등에 제공하며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역사를 혼합해서 이루어지는 집단이래. 예? 자원을 문제 해결, 요구 충족 등에 제공한대. 예, 자원 공동체예요. 자원 공동체. 자, 9번입니다. 협회, 산악회, 낚시 하면 다 나온다. 특수 흥미 공동체. 특수 흥미 공동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문제를 딱 내면서 속으로 여러분 생각한다 그랬죠.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변할 거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얼굴을 제가 봐서 너무 속이 쾌감을 느꼈어요. 문제 낸 보람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13번의 답은 3번이었고 14번. 자, 캐나다 보건성 장관 라론드 1914년입니다. 하여튼 이분은 자, 건강에 결정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제시했어요. 건강 결정 요인으로 가장 옳지 못한 거 4개였었던 건 기억하시죠? 자,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생활 습관, 그 다음이 생물학적 요인,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이었거든요. 대답 안 한 거는 뭘까요? 보기 3번이죠. 교육 정도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고, 자, 15번 스와트 나옵니다. 자, 스와트 공격적 전략하면 답이 다 나와야 돼. 공격적 전략. SO 전략입니다. 상태가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주어진 보기 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다각화 전략. 다각화. S틴이다. 그러니까 위협이 왔지만 우리 조직에 강점이 많아. 그러니까 다각화지, 다각화. 그래서 여기서는 신사업, 뭐 신기술, 신고객. 왜? 우리 조직에 강점이 있으니까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방어적 전략을 해야 되는 게 뭐야? 방어적. WT. 그래서 이때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WO는 뭘까요? 예, 국면 전환 전략을 해야 돼. 그래서 구조조정 해야 되겠죠. 구조조정. 혁신운동을 한다든가. 예, 이러면 WO입니다. 자, 16번이에요. 자, 스와트 분석.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SO 전략은 사업 구조, 영역,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맞죠? 공격적 전략. 자, ST는 신기술 개발, 새로운 대상자 개발. 조금 전에도 불러드렸지, ST. 그 다음에 WO가 기존 사업을 철수하는 게 뭐죠? WT. 신사업 개발이 ST.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거네. 하여튼 WO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의 철수는 WT고 신사업의 개발 및 확산은 ST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WT 사업 축소 폐지. 예, 맞네요. 답은 3번이에요. 그치? 자, 요것도 유인물 좀 보세요. 유인물은 옆에다 계속 갖다 놓쳐야 돼. 자, 이거 뭐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하면 돼. 2는 4 하고 딱 나오듯이. 자,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 SO, 차별화 전략 ST, 약점 극복 전략 WO, 집중화 철수 전략 WT, 방어적 전략 WT, 시장 투입 전략 S, 투입이야 투입 T, ST. 그러니까 그 SO는 시장을 확대하는 거죠. 근데 이거 투입만 하는 거니까 이건 ST 쪽이야, ST.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화 전략, 표준화 시키는 거예요. 할 것만 한다. WT. 방향 전환 전략, WO. 사업 구조 영역 시장 확대, SO. 신사업, 신제품, 신고객 개발, ST. 자, 구조조정 혁신운동, WO. 축소, 철수, WT. 네, 있고요. 자, 이제 17번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간호사 흐름. 요게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거 최근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흐름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맨 처음에 그때 제가 일직선 그어놓고 여기가 45년 그리고 여기가 80년 했잖아요. 여기가 박문간호 시대, 그치? 여기가 보건간호 시대, 그리고 여기가 지역세 간호 시대. 우리나라는 45년, 80년으로 끊었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1900년, 1900년에서 1960년, 1960년 이후 이렇게 잡아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외국의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같이 접목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도로. 그렇지? 그래서 연도로 가서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각각의 연도를 확실히 외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자, 한국에서 로손복이 태화의 여자간의 보건사업부를 설치한 거 우리 분명히 우리 책에 있었습니다. 23년이에요. 23년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예, 나에 들어가야 돼. 근데 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자, 라논드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연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라논드 하면 74년이에요. 그럼 74년이면 어디 들어가야 돼? 예, 다에 들어가야 돼. 근데 나에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릴리안 왈드 하면은 얘는 뭐였었어요? 그때 릴리안 왈드 하면 현대 쪽이었었죠. 그게 현대고 지역세의 간호시대 맞지? 네, 그래서 다에 해당되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인가 봐. 자,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거 몇 년이었냐면 65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65년에. 그래서 굳이 연도를 몰라도 나머지를 확실히 아니까 답은 4번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지역세 우리나라 그 역사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거 몇 년? 95년이죠. 90년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2번은 보건간호 사업이 1960년 보건소법이 제정되면서 56년에 제정이 됐고 62년에 개정이 된 거죠. 하여튼 요거 달라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렸어요. 3번에 보시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가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이 시행된 거는 77년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자, 85년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 맞지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역사 순서 하랍니다. 자,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보건간호 분야의 간호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거. 그러니까 보건간호 분야, 보건간호 말 그대로 보건 전문간호사가 만들어진 게 몇 년이냐 이거죠. 73년이었습니다. 73년. 그 다음에 니은번에 양호교사가 보건교사로 개칭이 된 게 2002년. 그 다음에 농특법에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원이 배치된 게 80년에 농특법이 만들어졌고 보건진료원이 배치된 게 8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가 됐습니다. 하여튼 80년이든 81년이든 여기 순서만 맞추면 될 것 같아. 자, 산업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사업장의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인정된 게 90년입니다. 보건관리자로 인정된 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1번. 자, 20번입니다. 자, 역사 중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 역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 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5개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보건소법 56년, 학교보건법 67년, 농특법 80년, 국민건강증진법 95년, 산업안전보건법 81년.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왜 다 해놓고 답을 틀리게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났어. 답 4번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있어요. 여러분은 또 속으로 야, 한 명 지켰다 이러는 거 아니야? 안 돼. 네, 이렇게 있고. 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의 연도 쫙 썼습니다. 재밌지요? 재밌어요. 자, 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헷갈리겠다. 라스본이 박문간호당 조직한 거. 모르실 거예요. 1859년입니다. 1859년. 그러면 라스본이 제시한 박문간호단이 지금 뭐의 효시예요? 보건소의 효시죠? 보건소의 효시. 이거 무슨 간호한 거예요? 구역간호 했었습니다. 구역간호. 자, 릴리안 왈드가 뉴욕 헨리가의 구제사업소를 설치한 거 1893년. 1893년. 자, 로손복, 우리나라 겁니다. 로손복이 태화의 여자간의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거 23년. 1923년. 자, 보건후생부 내 간호사업국이 개설된 거.
46년. 자, 유엔 산하에 WHO 창설한 거. 48년. 이건 알겠지. 보건소법 제정. 56년.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64년. 학교보험법 제정. 67년. 그 다음에 요게 그거야. 아까 말한 보건간호사 자격기준이 강화된 거. 73년. 자, 의료보험, 더불어 의료보호도 시행된 거. 77년. 자, 농특법 공포된 거. 80년. 산업안전보험법 제정된 거. 81년. 군단위 보건소를 통합보건사업한 거. 85년이고 요때 세계적으로는 오존층, 비엔나 협약. 국민연금법 제정된 게 88년입니다. 우리 88년부터 잘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된 게 89년이에요. 이때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보호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제로 계층이 된 게 91년 또는 90년도 맞습니다.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1차 보건의료 제공자로서 역할과 독자적 역할이 강조된 거. 학교에서. 예, 91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의 독자적 역할이 강조된 거. 자, 기후변화 방지협약 1기. 92년입니다. 92년.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된 거. 95년. 자,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97년입니다. 97년. 이게 이제 2기 기후변화 협약이지. 자, 의약분업이 됐고, 통합이 된 거래. 지역과 직장 가입자가 통합된 거. 1차 통합, 1차 통합. 이게 1차 통합인가? 아니지. 의약분업이 시행됐고,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하고, 직장과 지역이 가입된 건 몇 차일 것 같아요? 느낌에. 맨 처음에 지역과 뭐가 통합이 됐었어요? 지역하고 공무원하고 통합이 된 그게 1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직장이 통합됐으니까 이거는 2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럼 2차니까 2000년이 되겠죠. 2000년. 그 다음에 보건교사로 계층된 게 2002년.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재정까지 통합된 게 2003년. 자, 전문간호사가 지금의 13개 분야로 확대된 게 2006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게 2007년. 실행된 거는요. 2008년에 시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이 개도국으로 집중된 게 2013년부터 17년이에요. 14년부터 17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셔서 21번. 요거는 그냥 우리 유인물부터 봅시다. 자, 유인물 보시면 그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하기 전에 그거를 좀 볼까요? 그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 했을 때 제일 처음은 전제 조건을 사정. 우리 책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제 조건을 사정해. 그리고 현황을 분석해. 그 다음이 우선순위 설정하고 계획 작성하고 사업 수행하고 평가 계획하는 거. 이건 기획의 순서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의 사정 안에 기획팀을 조직하는 거. 그래서 제가 팀부터 부서부터 먼저 만드는 게 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맵 모형. 우리 책에서 배우셨죠? 예, 맵 모형이 이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맵 모형은 지역사회 관심과 강점을 사정하고 지역 공중보건체계 사정하고 그래서 4개의 맵을 사정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때 스와트 분석도 합니다. 결국 맵 모형하고 스와트 분석을 하는 거는 현황 분석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획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전략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생태학적 모형에는 그 뒤쪽에 박스가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태학적 모형에는 표가 있죠. 밑에 표 있죠. 개인적 수준이 있고 개인 간 수준이 있고 지역사회 수준이 있다는 거죠. 자, 개인적 수준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태도,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 간 하면은 직장, 가족 등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을 얘기하는 거고 지역사회 수준 안에는 조직, 지역사회, 정책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이걸 좀 자세히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인적 차원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믿음, 태도, 기질을 변화시켜서 어쩌고저쩌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강좌,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들 쭉 썼고요.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유인과 분리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개인 간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멘토, 그 다음에 자조집단, 동아리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저기 가든지 자생적인 지도자가 생성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인 지도자를 활용하는 것도 개인 간 수준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조직 차원의 전략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조직을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차원의 전략에서는 이벤트를 벌여요. 그래서 맨날 하면 무슨 박람회, 걷기 대회, 뭐 등산 대회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거나 홍보 또는 사회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지역사회 차원이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 옹호 이거는 정책개발에서 담뱃값 인상한다거나 금연구역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흡연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감면하는 등등의 행동을 하는 것도 전부 정책개발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옹호활동, 그래서 정책 채택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로비도 하고요. 민원 편지 발송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술도 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더 나올 것 같아서 또 공부를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찾으면서 하셔야 돼.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한 건강진지 사업에서 건강영양 요인별 전략의 예로 옳지 않은 거. 자, 개인적 요인입니다. 개인의 지식, 태도, 기술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어떨 것 같아요? 괜찮지요? 자, 개인 간 하니까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맞지요? 예, 조직 요인하면은 직장의 회식 문화를 개선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인가 봐. 자, 지역사회 내 이벤트, 홍보, 사회 마케팅, 이거 아까 뭐 있었어요? 지역사회 차원이었거든요. 정책 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정책 요인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뭐였었어요? 네, 흡연구역, 금연구역 이런 거 만드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요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은 첫 번째가 힌트는 아닐 거예요. 그죠? 1999년에 헬스 22를 발표했다. WHO가. 근데 이 보고서는 무엇을 강조, 이거는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게 힌트일 겁니다. 우리나라 3차 헬스 플랜 2020에 따르면 목표가 2개 있었었죠. 하나가 건강 수명의 연장, 또 하나가 건강 형평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건강 형평성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갖고 왔거든요. 자, 건강 형평성 또는 건강 불평등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관한 보고서를 다 갖고 왔습니다. 일단 블랙 보고서, 워낙 유명한 보고서예요. 블랙 보고서. 자, 영국은 그때도 NHS,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제도를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배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업 계측한 사망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도 안 되죠. 똑같은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왜 이런 불평등이 생기지? 그래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질적, 구조적 조건, 선택, 문화적, 행태적 요인, 그리고 인조. 인조병이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응? 네, 행태가 잘못돼서 내가 당뇨병도 만들고 내가 고혈압도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의료 서비스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블랙 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77년이고요. 그다음에 97년에 에치슨 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공공정책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 영양평가 실시,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족의 건강관리의 우선순위 두기, 소득 불평등 감소시키기 등등등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에치슨 보고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1번 모든 아동이 인생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처음 출발선부터 좀 제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보편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이런 거 있고 5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하기. 그다음에 공정하게 고용되어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불평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스 21, 이게 99년에, 그다음에 헬스 22, 그다음에 2008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SDG까지. 그래서 이게 WHO 보고서인데요. 헬스 21에서는 두 개의 영역을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21개 영역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건강 형평성에 관련된 거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이 건강 연대. 그러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같이 연대해서 힘을 합치자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이 건강 형평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헬스 22는 모든 사람의 건강 수준 향상. 그래서 결국 건강 격차를 줄이는 거. 요거에 포커스를 둬서 보고서가 나온 거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한 보고서에서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3가지. 그래서 보시면 일상생활 여건의 개선, 권력, 돈 등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해결, 건강 불평등 문제를 측정하고 이해하고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거. 하여튼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SDG는 우리 책에 있기 때문에 제목만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보고한 보고서가 화이트 홀 보고서입니다. 1차, 2차. 아까 블랙 보고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선 힌트를 얻어서 쓴 것 같아요. 화이트 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가 있고 2차 보고서가 있는데, 특히 1차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야. 영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공무원은 약간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무원들, 영국에서 공무원이 했다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공무원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7.5년간 추적을 했대요. 사망과 사망 원인을. 그랬더니 자, 관상동맥장 사망률의 차이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직업 계층 간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뭐 건강 일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절대적 빈곤과 물질적 박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된 게 화이트홀 1차 보고서예요. 그리고 나서 화이트홀 2차 보고서는 자,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보고했어. 불평등의 원인을 교육 수준, 건강 행위,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건강 수준. 그래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그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건강 불평등에 관한 모든 레포트를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간호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간호 이론은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합리적 행위론. 뭔지 아시죠? 합리적 행위론이고 또 하나 외운다면 계획된 행위론 있었습니다. 합리적 행위론이 2개야? 계획된 행위론이 2개야? 응? 행위. 이거 있었잖아요. 행위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의도는 2가지에서 만들어진다 또는 3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2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였었어요? 합리적 행위론. 3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계획된 행위론이죠. 그럼 2가지가 뭐였었어요? 하나가 태도, 그 다음에 규범. 왜 낯설어 해? 낯설어 하는 거 아니지? 안 해온 거지 지금.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 그 다음에 규범에 의해서 의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의도가 행위를 일으킨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 태도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신념. 태도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규범에 대한 신념. 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게 계획된 행위론입니다. 그렇지? 합리적 행위론이지. 그럼 계획된 행위론은요? 하나가 더 있지. 하나가 뭐냐면 통제예요. 통제. 있었습니다. 이게 계획된 행위론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합리적 행위론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획된 행위론에는 포함되는 거. 그게 뭐예요? 통제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도 제가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요거 이론이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가 오렘 이론을 적용해서 간호 목표를 설정했다. 오렘 하면 무슨 이론? 자가간호 이론입니다. 자, 옳은 것은 자, 가출 청소년이 가족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예. 어떻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한대. 이게 무슨 이론이야? 가족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아니야?
네, 책 이론이 아니라 진짜 상호작용 이론이죠.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한다잖아요. 책 이론하면 바깥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바깥은 없잖아요. 이제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 자, 2번 당뇨질환을 가진 노인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올해면 자가간호 이론 맞네. 답은 2번인 거고요. 치매 노인을 둔 가족이 환경 변화 속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 이게 체계 이론이죠. 역동적인 평형 상태, 환경 속에서. 자, 재혼 가족이 새로운 구성원과 변화된 가족 환경에 적응 반응을 나타난다. 로이의 적응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치? 자, 3번 로이의 적응 이론입니다. 자, 로이의 적응 이론 하면은 뭐 초점 자극 있고, 그 다음에 대처 기전 있고, 그 다음에 적응 반응 있고,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자, 이 중에 자녀 자극 물어보네요. 자녀 자극하면 관찰이 불가능한 거. 그치? 자, A씨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네요. 초점 자극이지. 가장 큰 사건입니다. A씨는 당뇨식의 유익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대, 지식이 부족하대. 이게 자녀 자극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A씨는 혈당 측정이 근심으로 불면증 호소해. 잠 못 자는 거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 자극이고요. 자, A씨는 장기간의 투병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그럼 재정적 어려움 관찰할 수 있어, 없어? 관찰할 수 있지요. 집에 가서 보면은 돈 없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연간 자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예,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겠습니다.